건강을 위한 똑똑한 첫걸음. KBS 1라디오 라디오 주치. 건강 토크 시간입니다. 살을 빼겠다고 하면서 무조건 굶고 지나치게 운동을 하다 보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죠. 우선 체중 감량의 가장 중요한 체지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하면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체지방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오늘도 강북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박용우 교수님, 개그맨 남정미 씨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남정미입니다. 네, 박용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봄이 되니까 네. 조금 활기차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침에 맞아요. 꽃도 보니까 좀 맞아요. 기분 좋아지더라고요. 오늘 이제 체지방에 대한 이야기라서 조금 예. 심각할 수도 있는데요. 전문가 두 분이네요. 남정미 전문가와 박용우 전문가. 자, 일단 살을 빼야지. 그러면 이제 체지방을 빼야겠다. 이런 생각들은 다들 하실 거예요. 근데 지방이 우리 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정말 나쁘기만 한 건지. 아니죠. 그렇죠. 지방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하죠. 네. 네. 도대체 지방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지방은 그거 빼려 하고 다 제거하려고.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알고 계셔서. 일단 우리 제일 이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에너지 저장 창고죠. 음식이 들어오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 여분의 에너지를 비축해 두는 창고의 역할을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몸이 늘 36.5도의 체온을 이제 유지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이제 에너지 소모가 꽤 되는데 지방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추위로부터 이제 우리 몸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요한 장기 주변에는 지방이 있습니다. 심장이나 콩팥 주위에 그러니까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도 해주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 지방 조직이 단순히 에너지 저장 창고가 아니라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방이 역할도 많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그러네요. 조직입니다. 지방이 호르몬 조절을 해요. 그러면 네. 이 시간에 많이 말씀해 주신 렙틴이라든지 그렇죠. 인슐린 네네. 이런 것들도 관계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조직에서 분비되는 대표적인 호르몬이 이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고요. 네. 이 호르몬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포만감, 그러니까 식욕을 억제해 주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지방이 한없이 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지방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네. 이 식욕 억제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덜 먹게 돼요. 네. 그러면 저는 언제부터 렙틴 씨가 멈추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렙틴뿐만 아니고 중요하죠. 뭐 사실 아디포넥틴이니까 지방 조직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네. 또 호르몬만 분비하는 게 아니라 지방 조직에서는 그러니까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도 분비를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내장 지방, 네, 내장 네. 지방이 생기게 되면 그 내장 지방 조직에서 분비되는 뭐 여러 가지 염증 유발 물질로 인해서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이 생기거든요. 이 만성 염증이 인슐린 저항성, 렙틴 저항성, 또 혈관 내피해 이상 이런 것들을 유발하면서 동맥 경화나 당뇨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이 끼게 되면 결국은 그런 각종 질병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보면 약간 좀 등치가 있는 분이 아니신데도 병원 가면 안에 그 뭐 지방 지방 있다고 이렇게 네네네.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육량보다 지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방이 우리 몸에 제일 많이 있는 것이 이제 피하 지방이잖아. 네, 피부 네, 네. 밑에 있는 지방. 네. 예. 이 피하 지방은 건강한 지방이에요. 이거는 있어야 되는 네, 거예요. 얘네들은 꼭 있어야 되고 있을 자리에 제대로 있는 거예요. 있을 자리는 어디일까요? 피하 지방. 그러니까 피하는 피부 밑에. 피부 밑에 있는 데는 예, 다 있어요. 걔네들 지방은 그냥 있을 자리에 제대로 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음식 섭취를 좀 과도하게 해가지고 지방이 넘치게 되면 네. 얘네들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가는데 네. 그게 이제 내장 사이사이에 끼는 내장 지방. 그다음에 간에 끼어서 지방간이라고 하게 되는. 네. 그다음에 췌장에도 끼게 되고. 그다음에 앞서 제가 이제 심장 주변, 콩팥 주변에도 지방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도 지방이 더 두터워지고.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우리 몸에 도구로 작용하게 돼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있어야 할 때 곳에 있는 잘 거는- 있는 지방은 네. 건강한 지방. 네.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는 지방은 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이 지방 많아서 걱정인 분도 계시지만 혹시라도 지방이 좀 부족해서 뭐 좀 아프다거나 이런 그럴 수도 일도 있나요?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지방이 부족하다고 하면 네. 못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못 먹으면 지방만 부족해지는 게 아니라 근육도 부족해지고 전체적으로.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제 영양 결핍이 되는데 네, 네. 일부러 지방을 부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바디빌더들. 아. 네. 단백질만 많이 맞아, 마시고. 맞아. 많이 네. 먹고 운동 한 4시간씩 하고 네. 이래서 왜냐하면 이 복근 식스팩이 보이려면 적어도 체지방률이 10% 미만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운동 선수들은 뭐 심한 경우에는 뭐 체지방이 7%, 5%가 되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 몸에 체지방은 꼭 있어야 되는 그 조직이잖아요. 네. 근데 체지방이 이제 5% 미만이 되면 네. 그 자체로 뭐 맥박이 느려진다든지 아니면 부정맥이 생긴다든지 돌연사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있죠. 추위를 잘 타겠죠. 그렇죠. 지방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운동한 후에도 몸이 회복되는 게 좀 더디어져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뭐 갑상선 호르몬이라든지 뭐 남성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호르몬의 분비 이상도 생기게 되고 네. 여성의 경우에는 우리가 생리적으로 꼭 필요한 체지방 양을 전체에서 한 15% 정도로 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15% 미만이 되게 되면 네. 생리불순이 생기거나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하네요. 그러네요. 체지방률이. 근데 그 이제 남성과 여성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방이 이렇게 붙는 위치가 조금 다르죠. 다르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성들은 이제 하체 쪽으로. 네, 그러니까 출산과 수유에 대비해서 지방을 축적해 놓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엉덩이 허벅지 지방이 붙고 가슴에 지방이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남성들보다는 평균 한 10% 정도 더 있어야 생리적으로 적정한 양의 지방이 있는 그건 겁니다. 필요한 네. 거네요. 네. 그 병원 같은데 가면 왜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진맥 잡거나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네네. 청진기로 보면 저는 항상 배가 차갑거든요. 근데 날씬한애 배 만져보면 따뜻하단 말이에요. 지방이 차갑나요? 아니 근데 되게 궁금해. 날씬한 적이 없어서. 저 차갑습니다. 차가워요? 저 배 차가워요. 괜찮아요. 용쌤 어때요? 차가워요? 아니 이게 차갑고 따뜻하고 하는 거는 궁금했어. 배의 그 지방 두께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혈액 순환이 잘 되면 네. 좀 따뜻하게 느껴지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손발이 찬 거는 바깥쪽에 있는 혈관이 수축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추운 데 있다가 들어왔거나 네. 아니면 내가 긴장을 하고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병원 갈 때마다 긴장하시나 봐요. 배가 긴장을 하면서 수축돼야 되는데. 배만 찬 게 아니라 그때는 손끝 발끝도 그쵸. 찰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구나. 그럼 만약에 이렇게 지방을 왜 그 감 막 두드리거나 막 이러시는 분들 네, 계시잖아요. 네. 사우나나 이렇게 가면 그럼 좀 따뜻해지면 그럼요. 뭔가 얘네가 좀 얇아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잠깐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착각이 네. 미안합니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체지방까지 측정할 수 있는 체중계도 나왔더라고요. 맞아.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도 이제 체지방 많이들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제품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체지방 측정한 게 수치가 정확할까요? 아무래도 믿어도 될까요? 조금 오차는 있겠죠. 사실 지금 이제 병원을 포함해서 뭐 헬스클럽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체지방을 측정해 주는 검사 장비가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상품명이에요. 상품명이고 네. 그게 이제 그 우리 몸에 약한 전류를 통하게 해가지고 네. 우리 몸속의 저항값을 측정을 하고 그 저항값을 통해서 우리 몸속의 수분량을 계산을 해요. 수분량이요. 수분량을 계산을 해서 계산식으로 근육량과 지방량을 산출해내는 그런 기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체지방을 측정하는 기계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비로 측정을 했을 때 네. 내가 좀 몸이 많이 부어 있거나 이러면은 결과의 오차가 좀 크게 나올 수가 있죠. 또 달라지겠네요. 네네. 지금 7669번으로 50대 중반 여성이신데 집 근처 운동센터에서 체지방 그런 기계로 측정을 하면 복부 지방 수치가 평균보다 20% 정도 높다고 나오시는데 육안으로 볼 때는 제 배는 날씬합니다. 네. 그럼 내장 지방인가요? 아닙니다. 그 지금 말씀하셨던 그 체지방 측정 장비라는 게 지금 네.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바이오 임피던스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네. 그런 걸로 측정하는 장비인데 체수분을 측정하는 장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장비에서 복부 지방, 내장 지방을 평가하는 거는
그 장비가 조금 오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 장비를 만든 회사에서 네, 네. 서비스로 그런 수치까지 더 제공을 해주지만 음. 사실 그 장비는 우리 몸속의 수분을 측정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수치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너무 안 믿으셔도 예. 돼요. 네, 아무나. 7669번님은 이제 헬 가시면 이제 아이고 이거 나 제대로 못 재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날씬한데. 네, 날씬한데. 날씬한 사람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예, 예. 음. 근데 호르몬의 영향이 있고 지방이 뭐 호르몬도 생성을 해주고 하니까 예를 들면 여성들 같은 경우에 폐경된 이후에는 남녀 차이가 좀 줄어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여성들이 이제 폐경 전에는 주로 네. 엉덩이, 허벅지 쪽에 살이 많이 붙지만 네. 폐경 이후에는 이제 남성들처럼 뱃살로? 복부에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이 붙기 시작하죠. 그럼 여성들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죠. 이미 저장도 해놨는데. 주는데 배까지 또 그러면. 그래서 재밌는 게 이제 네. 나이가 들수록 네. 체지방량이 남성의 경우에는 한 40대, 50대 초반까지는 계속 올라가다가 그 이후에는 이렇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여성들은 계속 계속 올라가요? 네. 어. 그러니까 20대, 30대는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올라가고 네. 40대, 50대는 이제 폐경 이후에 뱃살이 호르몬 늘면서 때문에 계속 올라가. 올라가고. 아, 그렇구나. 예. 더 이상 방송할 의욕이 없네요. 갑자기 저희 기분이 조용히 이렇게 가라앉았어요. 근데 지방이 색깔에 따라서 백색 지방, 베이지색 지방, 갈색 지방 이렇게 있어서 백색 지방, 하얀색 지방이 나쁜 지방이고, 갈색 지방이 착한 지방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아 이거 아니에요? 네, 일단 네. 우리가 이제 지방을 분류할 때는 이제 위치에 따라서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 이렇게 나누는데 네. 앞서서 이제 피하 지방은 건강한 지방, 네. 내장 지방은 나쁜 지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백색 지방과 갈색 지방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 갈색 지방이라는 게 뭐냐면 열을 생산하는 지방이에요. 아. 열을 생산해요. 그 이제 우리가 실험 동물에는 그러니까 갈색 지방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갈색 지방이 없거든요. 성인에는. 아. 우리 얇은 옷을 입고 추운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하죠? 움츠리죠. 몸을 부르르 떨죠. 네. 열을 생산하기 네. 위해서. 네. 그런데 쥐는 몸을 부르르 떨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아. 쥐 몸 안에 있는 갈색 지방이 열을 만들어내요. 오. 그런데 사람의 몸도 갓 출생한 아기에게는 갈색 지방이 있어요. 그래서 아기는 추위에 몸을 부르르 떨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갈색 지방이 열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차 이게 퇴화가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성인이 되면 갈색 지방이 없어졌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네, 네. 퇴화는 하지만 남아 있다 하는 게 남아는 최근에 있어요.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그 북유럽권 추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몸에 갈색 지방이 많아요. 그래서 왜 갈색 지방이냐면 네. 지방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들어 있어서 얘네들이 이제 열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색깔도 갈색 조금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보다는 조금 색깔이 진하기 때문에 갈색 그래서 지방이라고 갈색 얘기하는 지방으로. 겁니다. 아, 환경에 적응하게 네. 하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리고 앞서 이제 베이지색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네. 평상시에는 백색 지방인데 네. 필요시에는 갈색 지방의 역할을 하는 애들입니다. 그렇구나. 네. 신기하네. 그리고 아기들은 진짜 신기하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얘는 갈색 지방이 있는데도 낳고 나면 엄마들이 막 모포로 싸고 이러니까 너무 더워 이러면서 막 우는 거 아닐까요? 너무 그러니까 칭칭 감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신기하네요. 좀 서늘하게 키우라고 아, 했었어요. 그게 그렇군요.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그 이제 백색 지방이 베이지색 지방으로 바뀌는 게 이제 추운 환경에 오래 노출돼 있으면 그런 게 생기고요. 네. 또 한 가지 운동을 하면 운동을 그게 하면 그러면 저도 지금 운동을 하면 네. 숨어 있었던 그 베이지색 지방이나 얘네들이 갈색으로 바뀔 수 있는 아니 건가요? 그러니까 숨어 있던 베이지색 지방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이제 백색 지방으로 이제서야 있다가 발굴하는 네, 네, 거군요. 네. 그 운동을 좀 많이 해야 할 이유가 또 여기서 네, 그렇습니다. 나오는 거네요. 네. 그럼 이런 성인이 되면 있긴 있는 거예요, 아직? 있긴 있는 겁니다. 찾아야 되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통해서 숨어 있는 애들을 끄집어내거나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제 좀 이렇게 춥게 지내면 살이 안 찐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네. 갈색 지방으로 일부 설명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구나.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이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킨다. 이것도 이제 네, 동물 더우니까? 실험에서는 동물 실험에서는 그게 확인이 됐거든요. 네, 오. 땀이 좀 나고 매운 거 먹으면 네네. 그러니까요. 비슷한 효과라고 예, 보면 되겠네요. 겉으로는 이렇게 좀 말라 보이는데 이렇게 내장 지방이 많은 마른 비만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말씀드렸던 네. 이 건강에 위협을 느낄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마른 비만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비만 그러면 이제 키하고 체중을 재서 계산식을 통해서 그 계산식이 이제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비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근데 마른 비만인 분들은 뭐냐면 키하고 체중만 가지고는 비만이 아니에요. 근데 체형을 보면 네. 네. 팔다리는 가늘어져 있고 배만 볼록 나와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주로 지방이 복부, 특히 내장 지방이 많고 네. 그 다음에 근육이 없죠. 근육이 근육이 없죠.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체중은 많이 안 나가지만 그 뚱뚱한 사람과 똑같은 대사 이상을 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지금 저희가 체지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체지방이 일정 수준 이상 과잉으로 쌓여도 이제 뭐 내장 지방이라든지 조직 사이에 낀 지방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근육량이 적은 것도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근육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근육 사이사이에 지방이 낀다는 얘기거든요. 근육 대신 네. 근육이 원래 근육이 있는 자리에 아. 근육은 위축이 되고 그 사이에 지방이 끼거든요. 우리가 근내 지방이라고 하는데 네, 네. 얘네들도 문제예요. 내장 지방 못지않게 대사에 나쁜 영향을 주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마른 비만이라는 거는 이중인 거죠. 그러네요. 내장 지방도 있고 근육도 근육 없고 사이. 근육 사이에 지방이 있고. 지방이 그러니까 있고. 훨씬 건강에 안 좋겠죠.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되는 지방은 피하 지방밖에 없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그 젊은 여성들이 이제 허벅지 엉덩이 살 때문에 많이 고민하는데 네. 네. 사실은 그게 건강한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출산하고 나중에 이제 수유할 때에도 여분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맞아요. 미리 비축을 해두는 건데 네. 너무 그걸 뭐 지방 흡입으로 빼겠다느니 그건 건강한 지방인데 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수유를 해보면 압니다. 네. 아이들이 정말 엄마의 영양소를 쪽쪽쪽쪽 다 맞아요. 가져간다는 게 느껴져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비축을 해놓을 필요는 비축을 여성들은 특히 맞습니다. 예, 필요가 있고 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적당히 살찐 사람보다는 마른 사람은 이게 아마 마른 비만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 사망 위험이 더 높다? 그게 아니라 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네. 이제 60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에는 약간의 과체중인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그래서 이거를 비만의 역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연구를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비만이라고 얘기하는 건 체중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나이가 들면 네. 생리적으로 근육은 줄고 지방이 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정상 체중이라고 하는 나이가 들어서 정상 체중이라고 하는 분들은 저근육일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방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근육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체중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근육량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이 많아도 괜찮다가 아니라 네. 근육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괜찮다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비만한 사람이 항암 효과가 더 좋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맞는 말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내용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 조직도 중요하지만 근육량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근육량을 잘 유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내가 신체 활동도 적절하게 잘 하고 있고 그렇죠. 먹는 것도 균형 있게 잘 섭취해서 근육량을 유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단백질을 부족하지 않게 먹었으니 우리 몸속에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고 그러니까 면역을 관장하는 면역 시스템도 면역 세포들도 다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근육이 빠져 있다라는 거는 섭취가 좀 불량했다는 얘기고 네, 그러면 그렇죠. 우리 몸의 다른 조직들도 제대로 기능을 잘 못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 타고나기를 조금 약하게 타고났거나 아니면 좀 난 이것만 해도 빨리 지쳐 이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래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운동량을 메꿔서 하면 다시 좀 올라오고 그 체력이 좀 증진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체력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이제 첫 번째가 근육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육량과 근육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소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면 탈나잖아요. 네. 그렇죠.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 몸을 움직여줘서 그러니까 무슨 뭐 그 트레이너나 바디빌더처럼 근육을 그렇게까지 키울 필요는 없지만 네네. 적어도 내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양은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다이어트가
장수를 위한 다이어트냐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냐에 따라 좀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간헐적 단식이니 소식이니 뭐 이런 네, 것들은 네. 다 장수를 위한 다이어트예요. 적게 먹으면 오래 사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100살까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사지 멀쩡해서 다니고 싶은데 다 그럼요. 다니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지금부터 근육을 잘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아. 잘 챙겨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또 이제 결론은 오늘의 결론도 운동과 좋은 음식 네. 잘 챙겨 드셔야 된다. 건강한 몸에는 여분의 지방이 붙지 않습니다. 매번 이게 또 반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네. 근데 원래- 우리가 왜 이거 놓치고 살까요? 진리는 원래 항상 네. 심플한데 네네. 그걸 지키지를 못한다는 게 못하죠. 매번 조금씩 몸만 움직여도 되는 그렇죠.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늘상 결론은 이게 똑같이 나와도 네. 그래도 이렇게 되짚어줘야 맞아요. 맞아. 그랬지 하고서 맞아. 네. 오늘 그래도 다만 몇 시간이라도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그렇죠. 먹는 거에 주의하고 좀 더 네. 걷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번 이런 뭐 잔소리처럼 들리더라도 네, 우리가 네.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6425번으로 업무상 운동 부족이 심합니다. 운동 부족이 수명이랑 연관이 많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많죠. 그러니까 운동 부족보다도요. 네. 꼼짝 않고 오래 있는 시간이 긴 게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 그러면 헬스클럽이나 뭐 수영장을 가야 운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네네. 그냥 걷고 움직이는 것, 신체 활동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신체 활동이 없는 게 더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가만히 의자에 앉아 의자 중독이라 그러죠. 소파에 누워 계시고 이런 거 하지 그게 더 마요. 나쁜 거예요. 의자 중독. 불화일체. 네. 30분에 한 번씩은 일부러라도 일어나서 네. 기지개 한번 켜고 제자리에 앉았다 일어났다 몇 번 반복하고 다시 뭐 예를 앉으세요. 들면 요즘에 만보 걷기 많이 하시니까 맞아요. 하루 종일 이제 나는 만보를 걸었어. 너무 힘들었어. 이제 집에 이제 6시쯤 들어가셔서 그때부터 한 10시까지 주무시기 전까지 계속 누워 계신다. 이런 거 너무 극단적인가요? 그러니까 뭐 만보를 걸었으니까 용서는 되는데 네네. 일단은 어쨌든 계속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같은 꼼짝은 자세로? 꼼짝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어쨌든 좋지 건강에 않다. 도움이 안 됩니다. 누워 있다가도 한 번씩은 일어나서 기계 보고 다시 네네. 반대편으로 눕고 네네. 뒤집어 눕고. 그리고 그냥 밤에 잘 때 아니면 눕지 않는 게 싫어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오늘 굉장한 미션을 이게 주셨네요. 누워 있기보단 앉아 있고 앉아 있기보단 서 일어서라. 있고. 맞아요. 그리고 가만히 서 있지 말고 왔다 갔다 그렇죠. 움직여라. 맞습니다. 그렇죠. 이 몸으로 이렇게 있는 건 다가올 여름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또 노력해야 얘기를 또 일어나서 우리 방송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글쎄요, 앉아 있지 저는, 말고. 네, 저는 이 탭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서서 바꿀까요? 했으면 좋겠어요. 아 예. 방송 출연하는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선생님 일주일에 한 번 오시지만 저는 매일매일 오는데. 매일매일 서서.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결론으로 이제 체지방 관리에 대해서 오늘 네, 그래서 정리해 지방은 주시면요. 무조건 없애야 되는 나쁜 나쁜 건 조직이 아니다.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금요 건강 토크 체지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고요. 강북삼성병원 박용우 교수님, 개그맨 남정미 씨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